그런 걸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열차 행선 안내 열차. 보통 세 줄 나와서 지금 열차, 다음 열차, 다다음 열차 그 나타내는 걸다 정식 영칭으로는 열차 행선 안내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센터는 열차 통합 철도 통합 운영센터 구로동에 있는 거기에가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각 역사별로 역 단위로 역 제어 장치가 있어요. 역 제어 장치. 그리고 그 행선 표시기는 주로 이제 그 통로라든가 승강장. 보통 우리가 그 지상철 같은 경우는 2층이 통로고 1층이 승강장이잖아요. 상행선, 하행선. 그러니까 결국 역제어 장치는 보통 2층에 가 있고 그다음에 통로 표식이 2층에 있고 승강장은 1층에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1호선 같은 데는 열차가 열량이잖아요. 열량이면 한 양당 20m씩이거든요. 20m.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승강장 길이가 최소 200m입니다. 200m. 약간 여유가 되니까 한 210에서 220m 정도 되죠. 물론 거기 조금 넓게 잡은 데는 250m가 있는 거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승강장은 200m다. 200m. 여러분들 가시거리가 그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가 보통 70m랍니다. 70m. 그러니까 200m니까 결국은 승강장에 표시되는 표시기는 몇 대씩 설치될까요? 자, 200m, 70m.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그게 제일 끝단에 한 대 한 대, 중간에 해가지고 세 대가 설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역에 보면 열차 행선안체는 통로에가 두 대, 상행선, 하행선. 그다음에 상행선 승강장에 세 대, 하행선 승강장에 세 대. 그래서 전철 역사는 기본적으로 최소 8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역사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설계했던 오산역이라든가 병점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행선하고 상행선인데 급행과 완행이 틀리더라고 플랫폼이. 그럴 때는 두 대가 더해가지고 6대씩 설치되니까 12대에다가 두 대니까 14대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은 8대, 셋, 둘, 8대. 그 다음에 그 상행 이제 급행과 완행이 구분된 데는 그 12대, 14개. 예. 산수 계산 얼른 생각이 안 되네. 예. 자, 그리고 요거 이 철도통합센터에서 여기 오는 거는 주로 이제 인터넷 TCP/IP 가지고 주로 그뭐 광케이블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제가 주로 설계했던 건 역단위니까요. 여기 역제어 장치에서 행선 안내 장치가 아닌데 통로는 여기 만약 역무실 2층이라 하면 통로가 2층이고 승강장은 1층이다. 그렇게 먼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째 첫 번째 여기 그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차 행선 전체 구성도는 철도통합교통정보센터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각 역사 역무실에 역제어 장치가 있고 역제어 장치에서 2층 통로, 1층 승강장으로 표시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 구성도가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설계하려고 하는 역단위니까 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봐서 다시 역 단위로 보니까 자, 역 제어 장치가 있죠. 역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통로 표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상행선, 하행선. 보통 그때 제가 설계한 데 보니까 상행, 하행은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은 서울로 올라오면 상행. 그 다음에 그쪽 그 가는 방향이면 하행이죠. 예를 들어서 인천 간다 하면 인천에 서울로 가면 상행이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면 하행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워낙 그 광케이블이 이제 워낙 저렴하고 품질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철도청에서는 그 100m가 넘었으면 광섬유 케이블을 쓰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제어 장치는 2층에 있잖아요. 역무실이. 통로 표시도 2층에 있잖아요. 이게 100m 될까요? 안 됩니다. 100m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어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UTP 케이블인데 철도는 UTP를 안 쓰잖아요. FTP 쓰니까.
FTP 케이블을 쓰더라고요. FTP가 있고, 그다음에 전원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접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행이나 하행은 100m를 넘어서니까 아까 제가 200m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m를 넘어서니까 광통신, 그러니까 싱글 모드 광선 케이블을 써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디바이스별로 전원이 들어가고 또 디바이스별로 접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성도가 역 제어 장치에서 가까운 쪽에 통로 표식에는 FTP 케이블이 들어가고 전원 접선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1층으로는 좀 멀기 때문에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가고 전원과 접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고 현장 실사를 가서 조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설계도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역제어 장치의 역에 있는 그 장비 구성도입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2006년도에 그 철도공단에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규격 가지고 스타디를 했었는데, 마치 그 장비 제조 회사에 그 전문 엔지니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실설계 하신다는데 실설계 언제 실사 가시냐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마치 인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애들 며칠 만납시다. 그래가 만났는데 같이 이제 역사 2개를 실수하고, 그분은 아침만 하고 오전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무실에 앉아가지고, 영무실 아니라 그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질문했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LSE 규격이 요건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 딱 보면 질색을 하는 거. 이건요 옛날 규격이고요. 소장님 이거 아닙니다. 딱 설명해 주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 자, 전문 기업 실장도란 게 바로 그분이 한 말인데, L2 스위치하고 집합형 광 컨버터가 합쳐졌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광 네트워크 스위치. 이게 광 네트워크 스위치란 말은 장치는 하나인데 하나는 광 신호, 하나는 이더넷 신호가 같이 나오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FTP 케이블은 이 광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직접 RJ45 잭으로 직접 나갑니다. 1대1로 나가는데, 광섬유 케이블은 반드시 FDF 코어를 타고 가더라고요. 광 분배함을 타고 합니다. FDF 광 분배함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퍼링이 되고, 점퍼링이라기보다 좀 이상한 그런 잭이 있죠.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문가한테 3가지를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뭐냐? L2 스위치하고 집합형 광 컨버터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컨버 포트란 말을 처음 쓰시더라고요.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광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FTP를 연결한 RJ45 잭은 직접 열차 행에서 연결되고, 그 광섬유 케이블은 반드시 요 LSE 렉에 있는 FDF 판넬을 가서 코드, 우리가 잭 코드라는 거예요. 무슨 잭 코드 있죠? 코드를 가서 여기서 광섬유 케이블이 다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보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죠. 처음에는 저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제가 열차행위 처음 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역시 이제 전문가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 나이 먹고 설계하면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이제 전문기업 담당자는 이제 대리님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부탁할 일이 있거나 또 뭐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저한테 물론 제가 먼저 연락 온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했거든요. 저는 항상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취할 때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저는 예를 들어서 한빛DNS 연구소장 최창선입니다. 이번에 경인선 열차 행선장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1시간 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그쪽에서 뭐 바쁘다 그러면은 이제 답으로 미루겠죠. 그랬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1시간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내 문자 받고 나서 나도 그렇잖아, 현장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치 책임자님 전화하니까 같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결국 이런 좋은 결과가 얻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떻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얕잡아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22년이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고 싶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등학교 선생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 매주 화요일마다 고등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과목이 두 과목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한 과목은 물리입니다. 물리. 야, 물리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과목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 고등학교 1학년 스마트 시티 가르치거든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고등학생들도 이제 그 특과를 해가지고 과학 또 이런 거 해가지고 스마트 도시를 강의해달라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15살이래요. 선생님 나이 몇 살인 줄 알아? 얘들이 알겠어 모르지. 선생님 나이는 만 67세다. 그럼 너희들하고 나하고 나 몇 살 차이냐? 52년 차이 나잖아. 저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존댓말 합니다. 누구씨, 누구씨, 누구씨. 그리고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허그해주고, 끝날 때 허그해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얘들이요, 너무 재밌대.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임마, 네가 나하고 내가 할아버지고 너희들은 어린애들인데, 너희들 싸가지 없으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왕에 내가 가서 선생 할 바에는 걔를 잘 이렇게 이해해, 위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데 정말 화요일이 정말 그 기다려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거기 이사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하겠다, 10년. 지금 제가 68세니까 78세까지 고등학교 선생할 겁니다. 지금 저한테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도 고민이 참 많고요. 또 3, 40대도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기도에 관한 저만한 이제 소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주면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진로 방향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다 해서 지금 책 제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제목은 진로 지도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지금 뭐 68세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진로 지도를 할까? 아니면 뭐 다른 말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제 인생의 최고 해가 올해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목요일도 우리 아카데미를 하지만 제가 토요일도 지금 다른 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토요일 5시에 또 제가 BIM을 활용하는 CM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제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도 개설해가지고 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뭐냐면 나이가 60 넘어서 특히 내 나이 돼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린 사람이든 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전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2022년은 내 인생의 최고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우리가 규격서에 있는 내용은 문서화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규격서의 내용이 오래전에 규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최신의 특히 전자장비는 최신의 규격을 봐야 된다. 최신의 규격을 보려고 하면 그 전문 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규격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 경험에서 다시 터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4개의 한번 그 설명을 써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는 뭐 정보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광 네트워크 스위치는 2계층의 맥 주소로 들어오죠. 그래서 연결해서 패킷을 보내는 포트인데 1대1 연결되더라. 자, 광 네트워크 스위치는 역 서버의 정규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규 신호로 보내고, 약간 FTP로 보내고, 광 신호도 보내고, 그죠? 그래서 L2 스위치는 L2 스위치하고 광 컨버터 기능이다. 그러니까 FTP로 가고 있는 것은 L2 스위치에 나가는 거고, 광 컨버터로 가는 것은 광선비 케이블로 간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 역서버의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이더넷 포트 8개와 광신호를 변환해서 전송하는 SFP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잭이죠. 연결 아까 말한 그 위에 있는 광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밑에 FTP 판넬로 가는 그런 그거죠. 그겁니다. 요건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SF 무슨 뭐가 있더라고요. 전송거리 100m일 때는 FTP 케이블을 사용하고 100m를 넘었으면 광 점퍼 코드를 써가지고 광 FTP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광 서버 P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AE는 뭐냐면 이건 문자로 보내잖아요. 근데 문자가 만약 차단되면 이게 아나운스먼트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 안내 방송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보면 이제 그 문자가 안 나오게 되면 계속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AAE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광 FDF 분배반은 100m가 넘는 통로 표시기에서는 여기 나가는 거고요. 자, LS에서 상행 승강장 시작 전까지 OF, 옵티컬 파이버 싱글 모드 12코어. 12코어는 보통 그 장치당 4코어씩 쓰더라고요. 4코어니까 세대니까 12코어죠. 아까 이거는 뭐죠? 급행하고 완행이 따로따로 쓴다 하면 이게 6대라 해서 20, 24죠. 24, 46, 24.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 24. 여기 분배하면 인이 12이고 나가는 게 12이니까 24가 되고요. 24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24개고 나가는 게 24개니까 48이 되겠죠. 4시씩 강제 저항을 통해서 성형 배선한다. 성형 배선한 말은 여기 지금 분배하면서 1대1로 간다는 거죠. 1대1로. 그 다음에 하행 승강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고요. 자, 전원선은 통로 표시기, 홈 표시기 해가지고 자, FCV 케이블. 전원선은 CV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멀티입니다. 멀티란 말은 뭐냐면 그 열차 행정지에서 가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죠. 접지선도 같이 갑니다. 같은 관을 타고 가는데 케이블 명칭은 GV 케이블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멀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통신 케이블은 1대1로 가고 그 다음에 전원선이나 접지선은 멀티로 가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UPS가 있습니다. 여기 소형 UPS가 있어가지고 상용이 차단될 때 이제 비상전을 공급하는 기능인데 하여튼 LSE라는 넥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쓴 이유는 저도 공부하기에 썼지만 중요한 거는 물량을 뽑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람, 도면을 만드는 사람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썼던 걸 다시 한번 풀어드린 건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컴보 포트란 말이 있더라고. 난 이거 처음 들은 말인데 4번 보겠습니다. 광 네트워크 스위치의 광 24포트는 이더넷 포트 8개하고 컴보 포트가 돼 있다. 8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가 8개죠. 뒤에가 24개거든요. 근데 요 앞에가 만약에 UTP 캡을 여기를 써버려요. UTP를 써버려. 그러면 광 포트로 할당받은 이 24개 포트 중에서 8개 포트는 비워놓고 광은 어디서 포설하는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 광은 포설한다. 즉 9번부터 포설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요걸 안 쓰면 다 광을 쓰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걸 써버리면 이걸 8개 비워놓는다. 그걸 컴보 포트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비 규격을 우린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실설계 하려고 하면 장비 규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장비 규격을 잘 알려고 생각하면 결국은 제조사의 그 전문 엔지니어하고 상당히 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너무 친해서는 안 되겠죠. 또 친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죠. 그 회사에 그 장비를 또 사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들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조심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아무튼 엔지니어하고 친해서 기술을 현재의 것으로 해가지고 실설해야만 현장에서 실설계가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FP 지빙 모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1기가 BPS고 커넥터 방법도 SCSC 커넥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4코어 가는데 여기는 송신 코어하고 수신 코드를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2코어는 쓰고 나머지 2코어는 비워놓습니다. 아마 그건 리던던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고 4개가 24포트라 가면 4개가 하나고 12개, 6개가 되겠죠. 이거 쭉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쭉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저도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설계하니까 저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혼자 설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설계 설명서는 내가 다 만들지만
내역서 뽑는 거라든가 설계 도면 그린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서술해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또 다시 요약해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주니까 도면 그린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지금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현장 시사 계획서부터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도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특별히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나왔던 그 실설계 수행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장에 활용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게 내가 이걸 좀 전달해 드려야겠다 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공교롭게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했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되면 제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바로 우리 채팅방에다 올려놓을까요? 채팅 낯설어 가지고 이게 요게 전부인가요?